쉽고 편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도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건설사들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처럼 아파트 분양보다는 지식산업센터나 상거 같은 비주택 부문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에 건설사들이 뛰어들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주요 건설사 수장들의 이 신년사를 통해 집중 강조한 부분이 바로 위기 관리입니다.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주택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업으로 건설사들이 확장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아파트는 건설사보다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GS건설보다는 자이, 또 삼성물산보다는 레미안이 유명한 것 같고요. 또 코오롱 하늘채 이렇게 여러 가지 아파트 브랜드들이 익숙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요.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50개 단지로 또 확대해봐도 50개 중에 절반에 가까운 22개 단지가 10대 건설사 브랜드일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또 선호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가 청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사의 이름과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건설사 이름만 들어도 높은 인지도를 갖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미지도 좋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들은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 있어도 아파트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다른 아파트,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동탄 신도시에서도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몇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분양이 됐는데요. 근데 동탄 신도시에서 가장 시세가 비싼 아파트가 작년에 시공능력 평가 3위에 오른 포스코 건설이 지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1,326만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비브랜드 아파트는 1,17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30평형대로 한다면 더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탄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서울 역시도 브랜드 아파트와 인지도가 없는 비브랜드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올해 분양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분양 외에도 어떤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테이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뉴스테이는 정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민간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이렇게 민간 건설사들이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립한 리츠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뉴스테이, 그러니까 민간이 만드는 임대주택인데요. 기존 임대주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건설되어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뉴스테이는 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웠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연간 임대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의 전세 계약을 하면 보통 2년 단위로 하는데요. 이 뉴스테이는
8년 동안 거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 상승률도 주변 시세 대비 연간 5% 이하로 제한해서 수요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임대주택 하면 좀 저렴하고 낡은 아파트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명 브랜드를 단 건설사들이 지으면서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이 되고요. 또 새롭고 깨끗하고 신식의 그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공급됐다는 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웠는데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입주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중산층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산층이 이용하기 좋은 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뉴스테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거주하기에는 가격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7개 단지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테이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비교해 봤더니 4.7대 1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15년에 4.1대 1에 비해서 좀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GS건설이 동탄에서 분양한 뉴스테이가 있었습니다.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가 있었는데 청약 경쟁률이요. 무려 26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순으로 마감이 됐고요. 롯데건설이 분양한 뉴스테이 역시도 4.16대 1, 또 현대건설 히스테이트 호메실 같은 경우에도 3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지난해 분양한 뉴스테이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규제가 많아져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뉴스테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입주하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시공하는 건설사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다른 사업보다도 뉴스테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건설사들이 반신반의하던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뉴스테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분양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뉴스테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사업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뉴스테이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사업에 뛰어들어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분석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건설사들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각종 특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8년 뒤에 매각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양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규제를 내놓으면서 잔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양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차라리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뉴스테이로 건설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금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이지만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해야 하는 만큼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건설사를 뉴스테이 사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세금 감면의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했고요. 또 올해부터는 뉴스테이 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를 추진해서 민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뉴스테이에 관심을 갖는 게 대형 건설사들 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형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중견 건설사의 뉴스테이 진출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대형 건설사가 먼저 뛰어들어서 사업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 건설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미건설이 지난해 충북 혁신도시에서 우미 뉴스테이를 선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구에서 최초로 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건설이나 또 아니면 태영건설, 이렇게 계룡건설 역시도 이렇게 작은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런 뉴스테이 성공 사업에 힘입어 계속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외에 가장 많이 뛰어든 사업, 뉴스테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업도 좀 알아볼게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네, 건설사들이 또 활발하게 진출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상가 분양입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짓는 일을 많이 건설사들이 하는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단지 내 상가라고 해서 아파트에 붙어 있는 상가가 같이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만 짓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와 더불어서 자체 이름을 단 그런 상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상가도 같이 분양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요. 판교 신도시에 위치한 주상복합단지에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된 상가가 있는데 이거를 외부에 분양을 하지 않고요. 호반건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미건설 같은 경우에도 동탄 이신도시의 복합 상업시설에 상가 분양 물량 중에서 35%만 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65%는 직접 분양을 해서 운영할 정도로 이렇게 건설사들이 자체의 이름을 내건 상가 분양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가 상가를 직접 운영한다니 좀 흥미로운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외부에 주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입점 업종의 중복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건설사에 맞도록 상가를 콘셉트에 맞춰서 조성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요,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외부에다가 분양을 하면 끝이지만 만약에 이게 임대를 줘서 수익을 계속 올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에서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 상승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이 지식산업센터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이름이 좀 낯서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짓지 않고 이런 건물들을 지어서 임차인 기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건설사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로 직접 운영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가 하면요. 또 아니면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친환경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대형 건설사들이요. 기숙사나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실, 옥상 정원 같은 것을 종원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쓴 만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그 임대 수익률을 올려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역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곳곳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건설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짓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에서 신뢰가 가고 또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도 들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호텔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 곳곳에 글래드라는 이름을 단 호텔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글래드 호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입 창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 비즈니스 호텔을 표방을 해서 곳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외에도 호텔에 진출하려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요. 부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소공동에서 지금 호텔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만큼 건설사들이 호텔 진출 사업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호텔도 투자 가치가 높은 사업인 게 분명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네, 요즘 GS건설은 실버 사업에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시니어 주택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스프링 카운티 자이를 선보여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GS건설은 올해 단독주택 사업에도 뛰어들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아파트 분양 말고도 단독주택 사업으로도 눈을 돌리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좀 더 특별한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의아해한 부분도 있는데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휴게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설사들이 뭐 휴게소, 편의점, 호텔 같은 여러 사업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분양 사업이 어렵고 주택시장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이제 주택 경기 하락 예상이 많은 만큼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진출로 확대가 더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편의점과 휴게소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건설사들이 다방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익 구조 다변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부동산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현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